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운스윙과 임팩트 두 가지의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프로들은 수직 낙하를 하라고 하고 어떤 프로들은 바디턴을 하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맞냐? 그리고 어떤 프로들은 왼쪽 벽을 만들으라고 하고 어떤 프로들은 그냥 회전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보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SNS를 보다 보면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백스윙 때 수직 낙하를 해야 하는가, 회전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수직 낙하를 해야 한다라는 이론 자체는 이 백스윙에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 아래로 클럽을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몸의 회전을 만들어준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면 자, 우측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서 약간의 체중 이동을 만들어주면서 손이 내려오게 된다. 즉 엎어치는 동작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저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의 병명이 다르고 또 이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수직 낙하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백스윙에서 정말 심각하게 체중이 오른쪽 발에 남으면서 여기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발에 남으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깎아치는 그런 골퍼분들이 약간의 이런 웨이트 시프트라고 하죠. 사실 저는 그렇게 웨이트 시프트, 이 체중 이동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간혹 우리 골퍼분 중에 엎어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쪽으로 나오는 스윙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체중이 오른발에 남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치면서 또 뒤쪽에서 보시면 치키닝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분들이라면 수직 낙하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손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여기에서 웨이트 시프트가 있어야지만 손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측면으로 웨이트 시프트를 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왼쪽 어깨가 높아지면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손을 내리다 보면 이게 웨이트 시프트로 많이 체중을 이동하다 보니 체중이 왼쪽에 많이 눌려 있음으로써 이 회전의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얼리 익스텐션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이 발생될 수가 있고 치키닝도 때에 따라서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어깨 회전이라고 한다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수직 낙하한다고 해서 이렇게 왼쪽 어깨를 높여주면서 내리면은 안 되고요. 보통 우리가 몸을 풀 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백스윙에 가서 왼쪽 어깨는 뒤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뒤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걸 너무 측면 이동에 좀 매몰되다 보니 회전이 제한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주의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절대 맞다 틀리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는 무엇이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 이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레슨이죠. 바디턴이라 함은 회전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스윙에 올라가서 회전을 하면 엎어치는 것일까요? 자, 측면에서 봐주시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몸이 돌면 엎어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수직 낙하를 강조하시는 프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 어깨가 좌측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 돌아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그 프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그 영상의 모든 것들을 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야구를 비유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쪽에 한번 영상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야구 선수를 보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배트를 들고 있지만 몸의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 그립 끝이 앞으로 나가면서 채 끝이 쓰러지게 됩니다. 몸이 자동차가 되고 헤드가 운전자라면 하나, 둘. 실제로 많은 야구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몸을 틀어주면서 이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립 끝, 이 밑장 빼기를 이쪽으로 해주면 채는 뒤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몸을 회전을 한다면 채는 오히려 더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간혹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엎어치거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체중이 오른쪽에 남으면 앞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클럽이 넘어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해서 엎어치는 게 아니구나. 일반적으로 저는 수직 낙하보다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그립이 이런 식으로 몸과 함께 회전하면 더 샬로우한, 채가 더 떨어지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뭐 왼어깨를 뭐 측면으로 민다거나 수직 낙하를 내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턴. 제가 일부러 떨어뜨렸다기보단 마치 이 끝을 밑장 빼기 하듯이 이렇게 뒤로 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샬로우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가서 이렇게 앞쪽이 아니라 뭐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면 엎어칠 수가 있겠지만 백스윙 가서 몸을 이렇게 회전시킨다면 자, 하나, 이 팔은 절대적으로 이 재봉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팔꿈치가 재봉선 뒤가 아니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바디 회전을 만들어주면 클럽은 오히려 더 샬로우하게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수직 낙하에 너무 매몰되어 계신 분들의 스윙을 보다 보면 오히려 몸의 회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파워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직 낙하를 하다가 파워를 낼 수가 없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쪽에 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직 낙하를 하고 공과 내가 너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떻게 되죠? 오른손을 더 많이 쓰게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나에게는 어떤 스윙이 어울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왼쪽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왼벽. 저도 이 왼벽 어떤 분에게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회전을 하세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이론이 다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독이 약이 되기도 하고 약이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팩트 시점에서 공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미는 분들이라면 보통 이제 왼쪽 발을 밟아주면서 강력한 임팩트, 이 타구감이 없는 분들이라면 약간 이렇게 좀 벽을 잡아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샤프트를 잡고 여기까지 이 벽을 잡아서 헤드를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와서 땅. 저도 이 골프 스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백스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절대 골프 스윙은 그림 그리듯이 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머지를 하듯이 들었던 힘으로 공을 잘 때려주는 겁니다. 우측으로 들었던 채를 잘 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손목으로 때려주는 건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타겟 방향이 이제 12시라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 공이 맞고 헤드가 어디로 가죠? 1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1시 방향으로 백스윙 가서 1시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왼쪽 벽을 맞고 헤드를 보내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마이크 밴더, 그죠? 미국에 있는 마이크 밴더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벽을 극단적으로 더 많이 잡고 그 다음에 헤드를 보내는 스윙을 구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가
몸의 움직임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백스윙 가서 조금 더 웨이트 시프트, 측면 이동을 강조하고, 그리고 약간 이 가지고 왔던 클럽을 또는 손목을 약간 풀어주면서 때리고, 약간 가슴이 어디를 보죠? 정면을 보죠. 헤드로 때리고 그 다음에 돌면은 피니시가 된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3, 4년 전만 해도 모든 영상들이 이 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클럽을 던져주는 이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대에 맞춰서 스윙이 좀 달라짐에 따라서 저는 이제 바디 턴으로 완전하게 이론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네, 그것처럼 보통 이렇게 벽을 만들고 이렇게 팔로우스를 하게 되면, 제가 이쪽에다가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어드레스 때 샤프트 플레잉과 실제 이제 마이크 밴더가 레슨을 하는 영상인데, 어드레스 했을 때의 샤프트 플레잉과 임팩트 때 샤프트 플레잉 한번 봐주세요. 저는 어드레스 플레잉과 임팩트 플레인의 샤프트 플레인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비슷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밴더가 말하는 어드레스에서 임팩트 차이는, 어드레스는 이렇게 돼 있고 이 벽을 만들었을 때는 확실히 샤프트 플레인이 조금 더 많이 세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리 익스텐션이 조금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펑샨샨과 책냐니의 스윙을 비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더 오래 갈 것이냐, 누가 더 잘 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샤프트 플레인, 펑샨샨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와 임팩트의 이 샤프트 플레인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펑샨샨은 좀 더 롱런을 하고 일관된 샷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책냐니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와 임팩트 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샤프트 플레인의 이 임팩트와 샤프트 플레인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 일관성과 좀 더 롱런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라고 그때 이제 해설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느 순간 이런 펑샨샨은 계속 중국 내에서 잘 나가는 프로가 됐고, 청냐니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드레스 때 샤프트 플레인과 임팩트 샤프트 플레인이 좀 더 동일해야 한다라는 이론이기 때문에, 백스윙에 올라가서 그대로 바디 턴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바디 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느낌이 있겠죠. 저는 이제 보통 왼쪽의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제 맥갤로이나 이런 피터 코엔이나 이런 코치들, 그러니까 맥갤로이의 코치가 피터 코엔인데, 그런 코치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좀 오른쪽, 맥갤로이도 본인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의 느낌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와닿는 쪽으로 좀 더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백스윙에 올라가면 보통 이제 이 등 근육과 이 부분이 스트레치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뒤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느낌, 그때 골반과 무릎, 발목이 모두 다 뒤로 당겨지는 느낌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보통 왼쪽 벽은 막아놓고 헤드를 보내고, 흔히 아마추어 분들에게 저도 배웠는데 치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치고 돈다고 해서 치돌, 약간 줄임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와서 왼 어깨가 계속 진행을 하면 뒤로 빠져주는 거죠. 잘 보시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어 있지만 왼쪽 어깨가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네, 클럽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스퀘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오른쪽 팔과 손목의 각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왼쪽 어깨가 빠진다. 뒤로 빠져주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팔로우 스루는 굉장히 로우합니다. 반대로 같은 메커니즘이지만 이제 왼쪽의 느낌이 아니라 오른쪽의 느낌으로 맥갤로이나 피터 코엔이 말하는 이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는 어깨가 볼을 보고 그리고 돌아간다. 네,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영상을 위에다 띄워드릴게요. 백스윙에 가서 와서 오른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져주면 내 가슴이 타겟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힌지와 오른쪽 손목의 각도가 유지가 되면서 피니시 때는 오른쪽 어깨가 타겟을 본다입니다. 볼을 보고 타겟을 본다. 저는 오른쪽의 느낌이 아이언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볼을 조금 더 이렇게 눌러치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오른쪽의 어깨의 느낌이 좋다고 하는데, 드라이버는 그렇게 했더니 찍어치는 문제가 우리 골퍼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왼쪽을 빼주는 느낌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멈춤 없이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 이 무릎이 뒤로 좀 더
이렇게 빠지는 느낌, 뒤로 빼주는 느낌을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바디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모두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벽을 잡아주는 스윙과 그리고 이 바디턴 스윙은 다른 이론이구나. 저도 어렸을 때 왼쪽 벽을 맞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백스윙에 올라가서 등을 지고 손을 내려야 한다라는 이론을 한 10여 년 전에는 강조했지만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요즘 타이거 우즈가 얘기하는 것들도 보면 팔이 가슴 앞으로 오더라도 여기서 몸과 함께 돌아야지 왼쪽 벽을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헤드를 보내진 않는다. 이렇게 타이거 우즈도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퍼분들이 이제 정보의 홍수에 살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이고 이게 흑백 논리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선택하셔서 좀 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골퍼분들이 간혹 서울로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라고 하시는데 A의 레슨과 B의 레슨이 조합이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선택을 이게 섞지 마시고 이 이론은 이 이론이고 이 이론은 이 이론인데 좀 이거를 여기서 조금 섞다 보면 이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지 마시고 나는 이쪽의 느낌으로 가겠다 그러면 요 B의 이론으로 가고 A의 이론이 좋다. 그럼 A의 이론으로 가셔야 돼요. 섞지 말고 정확하게 그 이론에 대해서 좀 알고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디턴 스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거나 더 유익한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